책의 저자로는 거의 문제가 안 되었고 다만 장작 그런 인간만을 파멸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들이 내 저서에서 생각해낸 큰 죄악의 하나는 그 저서가 내게 명예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미래로 건너뛰게 하지 말자. 아직도 내게 있어 하나의 수수께끼인 이 점이 앞으로 독자에게 명백하게 이해될지 어떨지 모르겠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표명한 이론이 내가 받은 박해의 직접적 원인이었다면 나는 보다 일찍 박해의 희생물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현재 나의 모든 저서 가운데서 그러한 이론이 노골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어도 가장 대담하게 표명되어 있는 것이 뚜렷하게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고, 게다가 이것은 은자함에 언둔하기 이전이었는데 누구 한 사람 그 저서에 대해 내게 도전한 일은 물론 프랑스 국내에서의 발행을 방해하려고도 않았고 네덜란드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프랑스에서는 공공연히 팔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뒤 신 에로이즈가 나왔으나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 일 없었으며 오히려 호평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더욱이 알 수 없는 것은 신 에로이즈에 나오는 임종의 신앙 고백이 사보와 보좌 신부의 신앙 고백과 완전히 같다는 점이다. 민약론에 있어서의 대담한 이론들은 모두가 그 이전의 불평등론 가운데 있었고 에밀에 있어서의 대담한 이론은 모두 그 이전의 진리 속에 있었다. 그런데 그들 대담한 이론은 앞에 나온 두 저서에 있어서는 아무런 무리도 일으키지 않았다. 때문에 뒤에 나온 두 저서에 대해서도 무리를 일으킨 것은 그것들의 대담한 이론 때문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 정치 제도론과 거의 같은 종류의 것으로 훨씬 새로운 보관을 세운 또 하나의 계획에 이 무렵 한참 관심을 아끼고 있었다. 그것은 생피에르 신부의 저술에서 발췌하는 일로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에 쫓기어 지금껏 언급하지 못했었다. 작상을 한 것은 저네브에서 돌아온 뒤부터였는데 마블리 신부의 암시에 의한 것으로 그것도 직접이 아니라 띠뺑 부인의 주선에 의한 것이었다. 부인은 이것을 몹시 내게 맡기고 싶어 했다. 부인은 파리에서 손꼽히는 서너 명의 민중의 한 사람이었다. 늙은 생피에르 신부는 그런 그녀에게 귀염을 받고 그 호의에 들떠 있었다. 그녀는 이 노신부를 독점하지 않고 애기용 부인과 공유하고 있었다. 띠뺑 부인은 이 늙은 신부가 죽은 뒤에도 존경과 애정을 품고 있어 세상에서는 두 사람의 훌륭한 교제의 칭찬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므로 자기의 비서에 의해 부인 친구의 사사나라고도 할 수 있는 저술이 되살아나는 것을 본다면 그녀의 자부심은 만족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표현이 무척 서툴러서 도저히 읽어 내려갈 수 없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 생피에르 신부가 그 책의 독자의 대상을 성장한 아이들에게 두고 있으면서도
그런 청소년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마치 어른을 상대로 한 필지로 썼다는 점이었다. 이 일이 내게 추천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것은 일 그 자체가 유익하기도 했고 또 사색에 시달리는 것은 몹시 괴로운 피로한 일이므로 자신이 창작하기보다 남의 사상을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하고 부연해 가는 편이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저자가 되기는 귀찮아도 남의 것을 옮겨 쓰는 수고는 아끼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안성맞춤이었다. 게다가 번역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보태도 상관없었으므로 이 저서 속에 여러 가지 중대한 진리를 내 이름으로 쓰기보다는 생피에르 신부의 이름으로 써 넣을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어찌 됐든 23권이라는 산만하고 착잡하고 고년이 길기만 하며 중복과 좁은 소견과 그릇된 견해로 가득 찬 저수를 모두 읽고 생각하고 요약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었다. 그 중에서 이 고통스러운 일을 견뎌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무엇인가 위대한 아름다운 데를 찾아내야만 했다. 무난히 약속을 취소할 수만 있다면 일을 집어치우려고 혼자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생라베르에게서 부탁을 받고 신부의 조카인 생피에르 백작에게서 내게로 보낸 이 원고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든지 해보겠다는 약속을 이미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결심을 하고 돌려주던가 아니면 어떻게 물건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던가 결정을 지어야만 했었다. 나는 후자를 택하고 이 원고를 은자암으로 가지고 온 것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의 최초의 일거리로 삼아 그것에 내 여가를 바치기로 했다. 나는 또 세 번째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 착상은 나 자신에 대한 관찰에서 얻은 것으로 이것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실천에 옮겨진다면 사람들을 위해 참으로 유익한 책,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것의 하나일 수도 있는 책이 만들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었던 만큼 더 그것을 써보려는 용기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 동안 흔히 자기 자신과는 전혀 닮지도 않거나 전혀 딴 인간으로 변해버리는 수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왔다. 그런 누구나 아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한 권의 책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 보다 새롭고 보다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런 변화의 원인을 탐구하고 우리들로부터 생겨나는 원인에 주목하여 우리들이 보다 나은 인간, 보다 자기에게 충실할 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 그러한 원인을 어떻게 해서 우리 자신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까닭인즉 내가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될 욕망이 이미 형태를 갖추고 난 다음에 그것과 대항하는 것은 진실한 사람에 있어서도 여간 곤란하지 않으며 이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지만 만약 그러한 욕망의 근원을 거슬려 올라갈 수 있을 경우 그 근원에서 그 욕망을 예방하고 변경하고 수정하는 것은 그리 곤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유혹을 당해도 그가 강하다면 한 번쯤은 저항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약하다면 두 번째는 지고 만다. 그가 만약 처음과 마찬가지였다면 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런 온갖 태도를 내 자신에게서 찾아내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낸 결과 그런 태도의 대부분이 외부의 대상에서 받기 이전의 낡은 인상에 의한다는 것, 또 우리들은 감각이나 귀관에 의해 끊임없이 수정을 당하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상에도 감정에도 행위에까지도 그런 변화와 수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수집한 뚜렷한 많은 관찰들은 의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관찰들은 그 물리적 원칙에 의해 상황에 따라 변화하면서 정신을 도덕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태에 놓아둘 수 있고 또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외적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가끔 정신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육체의 동물적 기능을 정신적 질서를 돕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면 이성은 얼마나 많은 과오를 모면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악덕이 미연에 방지되었을 것인가. 기후, 계절, 소리와 빛깔, 어둠과 빛, 원소, 식물, 시끄러움과 조용함, 운동과 휴식, 그런 모든 것은 우리들의 육체에 작용하고 우리들의 정신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지배하는 감정을 그 뿌리에서부터 막아내도록 거의 확실한 많은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이미 초고에 써두었던 근본 사상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